여기 한국 회사에서 미국인이 분노한 채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부장님,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죠? 왜 한국인들은 늘 여유 있는 척 연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자 한국인 부장은 두고 보면 안다는 듯 그저 여유로운 미소를 보일 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도대체 무슨 연기를 한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사연입니다. 저는 미국인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식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회사가 아시아 국가에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시아 국가들에 자주 파견되는 신세가 되었죠. 저는 한국과 중국에 파견된 적이 있고 이때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는 취미로 취득했던 초급 중국어 회화 자격증 때문에 강제로 중국으로 발령이 났고 이게 희극인지 비극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를 전혀 못하는 중국인들 덕분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저는 빠르게 중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는데요. 그 덕에 중국 생활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사실 제가 중국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배달 문화입니다. 중국은 음식 배달 인프라가 의외로 잘 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음식 배달이 가능했거든요. 중국인들 또한 이런 자신들의 문화가 자랑스러웠는지 연신 세계 최고 중국, 한국보다 빠른 중국을 외치더라고요. 한국의 음식 배달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미국인인 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긴 하지만 어째서 중국인들은 구태여 한국을 걸고 넘어지는 건지 이들은 한국을 몹시도 견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이런 자신감과는 다르게 중국 배달 인프라의 한계는 너무도 명확했는데요. 일단 배달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음식이 식어서 오는 건 기본이고 배달기사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었죠. 이들은 맥너겟 같은 수량이 명확한 음식들도 훔쳐먹고 음료수를 주문하면 5모금은 사라진 채로 배달됐죠. 중국 맥도날드에 항의를 해도 이들은 그저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금전적 보상 빼고 다 이야기해봐. 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음식 주문 후 비가 왔는데 갑자기 배달기사에게 전화가 오더니 자신에게 개인적인 팁을 주지 않으면 음식을 배달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아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기사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는데요. 중국인 회사 동료 말로는 중국인들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라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고 하며 물건을 훔치는 중국인들은 20년 전쯤에나 볼 수 있었다고 침을 튀겨가며 강조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중국의 느려 터진 음식 배달 속도 때문에 집에서 기다리다 지쳐 씻거나 볼일을 보고 있으면 중국인 배달기사는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곤 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제가 배달을 시킨 것을 예측이라도 한 것 마냥 하나같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음식들을 훔쳐갔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잘 훔쳐갈 수 있는지 이건 정말 분하다기보다는 신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이나 다른 서양 국가들에서도 남의 음식이나 물건을 훔치는 건 똑같으니 그렇게 문제될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없는 문화를 가지고도 자신들의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을 보면 가끔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계약이 종료되고 곧바로 한국으로 발령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어를 할 줄 모름에도 회사에서는 제가 중국을 다녀왔으니 아시아에 대해선 능통할 것 아니냐며 억지를 부리더군요. 그런데 재밌게도 저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음에도 중국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한국어를 잘한다며 칭찬해줘서 자신감이 붙은 저는 빠르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또한 한국은 공동체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저를 챙겨줬고 그렇게 저는 빠르게 한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한국 회사의 부장님이 커피를 사겠다며 자처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남의 음료나 음식을 대신 결제해주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는데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이런 저를 보고 한국에서는 윗직급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을 위해 소소하게 베푸는 문화가 있다며 저는 파견 직원이라 그다지 연관은 없지만 사주는 김에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더니 앞으로 한국에 있을 날이 꽤나 많이 남아있으니 적응 좀 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자신의 카드를 쥐어주며 먹고 싶은 음료를 아무거나 사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사무실 사람들 전부에게 커피를 사주는 것도 놀라운데 어떻게 자신의 카드를 남에게 이렇게나 쉽게 줄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 회사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이들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텐데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극도로 당황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 한여름에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저보고 미국인이면 돈이 많을 거 아니냐며 아이스크림을 돌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들의 기가 막히는 논리에 당황했지만 중국인들의 억지와 고집은 제가 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솔직히 이들의 생떼에 질려서 그냥 사줄까 하다가도 그날따라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카드를 주면 알아서 사오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날따라 현금이 없던 저는 설마 2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허튼 수작을 부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 카드로 구매해온 것들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들은 집에서 에어컨도 없이 버티고 있을 가족들에게 줄 거라면서 아이스크림에 음료수까지 이것저것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 다 떨어졌던 참이라며 자신의 생리대를 구매하는 여직원도 있었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항의하자 이들은 더운 날씨에 힘들게 다녀왔더니 이 정도도 못 사주냐면서 저를 쪼잔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당하기 싫었으면 카드를 주지 말던가 왜 카드를 줘놓고서 짜증이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중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겠구나 싶었고 중국인이라면 상종도 안 하게 됐죠. 저와 2년이나 함께했던 중국인들이 그랬는데 한국인들은 고작 한 달 동안만 함께한 저에게 자신의 카드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당연한 건지 동료 직원들 중 이 모습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더군요. 한국에서는 카드 번호만 있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데 혹여라도 제가 이 카드 번호를 사진 찍어 놓으면 어쩌려고 제게 함부로 개인 카드를 맡긴 것인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를 구매하고 그에게 다시 카드를 넘겨주는 순간까지도 연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부장님을 보고 저는 그가 그저 여유로운 척 연기를 하며 사람 좋은 행세를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과 중국을 겪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직까지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는데 다수결에 의해 중국집에 주문을 하게 되었죠. 저희는 짜장면과 볶음밥 등 여러 음식들을 주문했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주문했음에도 한국의 음식 배달은 30분 만에 오는 기적과도 같은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는 음식을 하나만 주문해도 1시간은 걸리고 그것도 3숟가락은 퍼먹은 음식이 배달되곤 하는데 중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걸고 넘어졌던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의 음식 배달은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배달기사는 카드 리더기에 몇 번이고 카드를 꼽더니 카드 리더기가 고장나서 결제가 안 된다며 카드를 가게에 가져가서 결제를 하고 그릇을 찾으러 올 때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 말에 기가 찬 제가 되겠냐 이 사기꾼 녀석아? 라고 말하려던 찰나 부장님은 너무도 태연하게 그러라고 말해서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장님이 또 태연한 척 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저 배달기사가 카드를 도용할지 어떻게 알고 일면식도 없는 남에게 카드를 맡긴단 말인가요? 실제로 카드 복제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오직 한국만 거스를 수 있을 리 없었죠. 즉, 이건 그냥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집 배달기사라 더욱 신뢰가 안 갔는데 중국집은 꼭 제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오르게 했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장님의 실수라고 생각했고 이번에야말로 태연한 척 연기를 하는 부장님의 일그러진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짜장면을 먹으며 저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 식사를 마친 후에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배달기사에게 속은 부장님이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장면까지 상상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더 창의성을 발휘하려던 찰나 배달기사가 찾아와서 당연하다는 듯 카드를 건네주고 사라졌거든요. 이건 한국에서 너무도 당연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게 당연시되고 속인 사람이 아닌 속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비정상적인 사회와는 달리 한국은 엄청나게 수준 높은 문화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이해하기엔
한국은 이미 넘어설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저는 한국에서 서로 완전히 신뢰하고 극상의 시민의식을 가져야만 보일 수 있는 한국의 여러 독특한 문화들을 접했고, 이제는 놀라기도 지쳐서 그저 기계처럼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였답니다. 저는 현재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인데,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겪었던 수준 높은 문화를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저는 아직도 한국에서 있던 일들을 절대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들도 마찬가지로 잊지 못하고 있죠. 두 나라에서의 각기 다른 엄청난 경험들은 아마 제가 죽기 전까지 평생 동안 기억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